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EBS GTAF 전략 독해 레벨 2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이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교재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재 말고 파란색 교재 모의고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분석을 다 했거든요, 그죠? 혹시나 이 그 독해 수업이 필요하셔가지고 이 수업을 듣는 수험생이 있으시다면, 자, 이거를 듣기 전이나 혹은 이거를 듣고 나서 모의고사를 듣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말 그대로 독해 수업이니까 독해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모의고사는 독해 말고도 리스닝, 듣기와 청취와 그리고 그라마, 어떤 문법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출제자의 의도를 다 파악해놨습니다. 자, 그럼 그런 근거 하에서 이번 시간에 저랑은 독해 수업을 하는데, 그냥 독해가 아니죠. 앞에 뭘 붙였어요? 그렇죠. 전략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자, 독해 문제가 어떤 그 전체적인 글이 길잖아요, 여러분들. 그 긴 글을 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의 근거와 그리고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죠? 짧은 시간에 빨리 문제를 캐치업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뭔가 전략을 갖지 않으신다면 그냥 해석만 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OT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전략과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해석과 독해는 다릅니다. 자, 해석과 독해는 달라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떤 독해 공부를 할 때 어떤 전략이 있고 그런 전략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제 독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건데요, 이 시간에는. 자, 독해는 제가 뭐라 써놨습니까? 종합예술과 같다라고 해서 써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종합예술을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독해라는 게, 자, 한자풀이를 하자면, 자, 독이라는 건 읽을 독자잖아요. 읽고, 해자라는 건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읽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해석입니다. 해석. 자, 읽는다는 것은 해석이에요. 자, 그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그리고 문법 그리고 구문, 자, 요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외국어를, 특히 영어를, 자, 우리말로 번역, 쉽게 얘기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자, 그러니까 해석하고 이해하는 걸 우리가 독해라고 합니다. 독해. 자, 영어로는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잖아요. reading을 읽는 거고, comprehension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자로 풀이 하나, 혹은 영어로 풀이 하나, 독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석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물론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여러분께서 이해가 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해가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읽는다.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자, 문법과 구문을 적용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오역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 상태에서 어떤 이해, 다시 해서 문제를 이제 풀 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지문 전체를 다 패러프를 단락을 이해를 하셔야, 그렇죠, 정답의 근거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 사고하는 과정들을 저는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봅니다. 자, 독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즘에 그 연예인으로 치면은 노래만 잘하거나 춤만 잘 추거나 연기만 잘하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죠? 그런 종합 예술과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합 예술과 같은 독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본 수업 시간에는 그 독해에 대한 전략, 다시 얘기해서 제 책 제목이 전략 독해입니다. 그냥 독해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빠른 시간에, 그죠? 어떤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문, 프리피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서문에다도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써놨을 거예요. 그죠? 잘 꼼꼼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저는 이제 이 말을 독해 수업 시간 전에 한번 이제 경원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문장은 아니고요. 이게 뭐 용비어 첨가 들어보셨죠? 그 여기서 나온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영어로 좀 풀이해 본 건데, 자, 뿌리 깊은, 깊게 뿌리 깊은 나무는 stay, 어떤 머문다. 어디에서? 바람에. 다시 얘기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리고 and, 자, 어떤 샘이 깊은 물, 그죠? 샘이 깊은 물은 do not dry, 마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가뭄 속에서도. 자, 다시 번역하자면,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자, 무슨 일일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죠. 실력이 있으시면 어떤 시험 문제에서라도 여러분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혹은 실력적인 정답을 찾는데 뭔가 이렇게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수업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볼게요. 저랑 이제 강의 계획서는요. 책 순서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독해 워밍업 특강. 자, 특강을 이제 한 4개 정도로 제가 뽑았는데요. 자, 워밍업 특강이라는 게 있고요. 강의 수는 이제 한 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해 필수 전략을 합니다. 자, 한 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해 팁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열심히 듣기를 이건 권장도 아니고 어드바이스도 아니고요. 자, 군대로 치면은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로 치면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명령은 그쵸 무조건 복종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두 가지는 여기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 예. 자, 그다음에 독해 구문 분석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한번 GTF에서 시도해보는 건데 요게 좀 잘 되면 나중에 한번 제가 요 관련된 책도 한번 써볼게요. 자, 어쨌든 해서 구문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랑 약간 다른 겁니다. 그죠? 해석을 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청크란 게 있어요. 청크와 청킹, 클러스팅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독해 공식 용어 중에. 자, 그래서 그러한 청크를 활용해서 여기서 해석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책에 근거해서 좀 어려운 지문들 혹은 문법에 관련된 뭔가 중요하게 좀 다룰 사항들을 뽑아가지고 문장 단위로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특강은 한 4가지 정도로 하면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요 수업이 이제 본 수업, 그죠? 여기는 애프타이저고 여기가 이제 본 우리가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파트별입니다. 자, 파트별. 자, 이거는요 전략적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G12 레벨 2가요. 레벨 2가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그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구성되어 있죠. 그죠? 각각의 파트는 그 파트별로 어떤 주제나 소재나 혹은 거기서 바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히 달라요. 그죠? 같은데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독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그 전략 중에 첫 번째는 파트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책 구성을 기출과 그리고 예상 문제로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기출 문제를 한 문제를 갖다 놨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상 문제를 파트별로 제가 이제 뽑아놓은 걸 가지고 한 5문제를 뽑아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출 문제 한 문제, 그에 관련된 예상 문제 5문제.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익숙해지라고 파트별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는데, 자, 이 기출 문제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자,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에서 가져왔어요. 자, 그 모의고사는 물론 그 지문들은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GTF 코리아 공식 지정 교재입니다. 그래서 GTF 코리아에서 업체에서 직접 만든 지문을 제가 해설을 한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해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이제 독해, 문법, 듣기에 대해서 출제 매뉴얼을 싹 다 정리해 놨어요. 자,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나셔서 혹은 이 책을 보기 전이나 반드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는 그 지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지텔프 코리아 공식 지정 그 교재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어떤 공식력은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게 기출 문제를 하나 가져갔고 거기에 딸린 예상 문제 5문제를 이건 직접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요. 실전 강화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거는 기출 문제가 없죠. 이거는 100% 제가 예상 문제. 예, 거기서 조금 더 문제를 더 뽑은 거고요. 그래서 3회를 가지고 1회, 2회, 3회 그러니까 모의고사식으로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를 1회로 부르고요. 또 파트 1에서 4까지 2회, 3회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딴 거 없죠.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들 실전 경험 다시 얘기해서 GTLF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풀어보는 훈련을 하셔서 뭔가 실전 감각을 배양한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해서 GTLF 독해 파트에서 얼마나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실전 강화 문제 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 3회고요. 그래서 강의 수는요 총 11강이 됩니다. 자, 독해 수업이 문법이나 듣기랑 다르게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 지문 자체가 길고 그 지문 하나 가지고 문제를 그렇죠 7개씩 뽑아야 됩니다. 자, GTLF 독해는요 독해 지문 하나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5문제가 좀 딸리고 그리고 플러스 어휘 문제가 2문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 하나당 7문제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파트별로. 자, 그죠? 자, 그래서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11강으로 이렇게 압축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의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책을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는 이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그죠? 특히 이 구문 분석 특강이 원래 파트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트별에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앞으로 뺀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이게 독해라고 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인 의미는 리딩 앤 보캐블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파트별로요. 지문이 하나 있으면 그 지문에서 독해 문제가 5문제에다가 어휘 문제가 2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7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이제 독해 문제, 여기는 어휘 문제니까 사실은 리딩 앤 보캐블이라고 부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편의적으로 우리는 리딩, 그러니까 독해 문제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일단은 독해 문제라고 할게요. 원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리딩 앤 보캐블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딩은 독해 문제는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5문장, 5문항, 그리고 2문항 해서 7문제가 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 파트도 똑같죠. 그래서 7문제씩 구성이 돼서 자, 그래서 총 2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GTALF의 독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GTALF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인 영어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나 GTALF, IELTS, 그죠? 기타 등등의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공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런 공인 영어 시험이 말 그대로 공인, 다시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는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룰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적인 어떤 공인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보다시피 문제 수가 똑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또 규칙을 좀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파트 1에서는 어떤 인물의 일대기 같은 걸 많이 그려요. 그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언제 사망했을 때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이벤트,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great person, 다시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기타 등등에서 어떻게 유명해졌는가를 다루는 게 파트 1입니다. 그래서 문항 번호는 53번에서 57번까지 자, 이렇게 5문제가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버캐버리는요. 이어서 58번부터 59번으로 돼서 이렇게 2문제 해서 7문제로 구성이 되는 게 파트 1입니다. 자, 파트 2는요. 웹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터넷 상이나 어떤 매거진, 여기 하나 빠졌는데 매거진. 자, 매거진이라는 건 뭐예요? 잡지 같은 거.
자, 거기서 60번부터 64번까지 총 5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가 65에서 66까지 총 2문제 해서 7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파트 3는요. 어떤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이가 있거나 너무 넓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속칭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혹은 안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읽었을 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 있고요. 자, 67번부터 71번까지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케버리는요. 이어서 72번에서 73번까지 총 2문제로 구성해서 총 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4는요. 자, 기존의 파트 3까지 1, 2, 3까지는 약간 달라요. 완전 100% 다르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거의 다 무슨 글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지문 속에서 어떤 독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독해 문제인데 얘는요. 어떤 비즈니스 레터입니다. 레터. 상업적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이라는 거는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자, 편지를 쓴다는 거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74번부터 78번까지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독해 문제는. 자, 그리고 보케버리는 79에서 80번까지 총 2문제 해서 7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는 74, 28이니까 총 2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자, 리딩 앤 버케버리.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GTF 독해는 각 파트별로 특정한 형식과 그리고 특정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파트별로 공통적인 거는 독해 문제가 5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가 2문제로 총 7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GTF 독해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독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치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중요 단어, 그러니까 그 퀘스천, 문제 속에 지문 말고 문제 안에 보시면 not이나 true나 fals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싹 다 일치불일치입니다. 자, 일치불일치 문제는요. 지문 하나 주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퀘스천에서는 자, 요 퀘스천 뭘 주면서 이를테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혹은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혹은 일치하는 것은 혹은 거짓인 것은 혹은 참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소 조금 이제 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봐야겠죠. 왜? 단락별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추론하는 문제가 있어요. 추론하는 문제는 지문 속에서 퀘스천에서 문제 속에서 couldb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 가장 뭔가 있을 것 같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자, 추론 문제는 좀 일치불일치 문제보다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락을 좀 내용 정리를 해서 주제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좀 풀 수 있는 문제라 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보케블입니다. 자, 어휘 문제고요. 자, 어휘 문제는 자, 그런데 품사가 8개 있잖아요. 팔품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사, 동사, 형용사만 나옵니다. 자, 이것도 GTF 독해의 어떤 보케블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께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싹 다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고 또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케블리는 거의 동의어를 많이 물어봐요. 동의어, 반의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독해 문제 유형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독해 GTF 독해는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파트 1, 2, 3, 4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자, 파트 1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문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역사적인 아티클, 자, 아티클이다. 그죠? 그래서 뭐 문제의 정답을 하십시오. 이런 건데. 자, 그래서 히스토리컬 아티클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역사적인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물의 일대기를 자, 물어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파트 1이다. 그럼 요걸 보셔야 돼. 엔드 앞에 요걸 보셔야 된다고. 요거. 엔드 뒤는 읽을 필요가 없고요. 아예 엔드 앞에 있는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요걸 보신다면 이 글은 히스토리컬 어떤 역사적인 혹은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는 글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파트 2는 좀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엔드 앞을 보시라고. 자, 똑같네요. 자, 잡지 혹은 웹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이건 걸 잡지 글이구나. 혹은 인터넷에서 퍼온 글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트 3는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묻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 4는 자, 비즈니스 레터, 다시 상업적인 서신을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트 몇몇 그래 놓고 엔드 앞에 어떤 뭐 이렇게 뭔가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글이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독해를 잘하는 방법에 어떤 그 언어학자들이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예측 독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예측하는 거예요. 딱 어떤 단어를 보거나 아니면 표현을 보거나 어떤 특정한 뭐를 보시면 그 다음 거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입장에서 파트 뭘로 시작하고 엔드 앞에 뭐가 있으면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독해 내용은요. 자,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정리했습니다. 파트 1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인물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자, 역사적으로나 혹은 어떤 연대기 순으로 일대기 순, 그러니까 다시 시간적인 순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특정 인물들. 자, 그다음 파트 2는요. 웹과 매거진의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실험, 자, 특히에는 파트 2는 실험과 관련된 글이에요. 실험 연구. 그렇죠. 실험이나 연구에 관련된 글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기 별표 치시고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목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꼭 읽으셔야 돼요. 제목. 자, 파트 1에서는요. 제목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 그 인물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뭘 문제를 푸는 데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파트 2에서는요.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목 자체가 정답의 근거가 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험과 관련된 글이고요. 자, 파트 3에서는요. 백과사전적인 어떤 아티클인데 지역 이름이나 사물이나 운동 등 다양한 소재가 나와요.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3는 비슷한 성격을 가져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 파트 1에서는 특정 인물이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 이름 말이에요. 근데 파트 3에서는 제목 자체가 어떤 지역 이름, 어떤 지역, 서울로 치면 서울, 뭐 경기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물 이름, 뭐 팝콘이나 어떤 사물적인 이름이요. 그리고 운동 경기, 그렇죠? 어떤 뭐 럭비나 축구, 사커나 이런 식의 다양한 소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물에 맞춘 소재라고 하면 특정 인물, 사람의 소재, 이건 사람 외적으로 지역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 혹은 운동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소재로 글을 썼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파트 1과 파트 3는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파트 4는요. 어떤 상업적인 비즈니스, 상업적인 편지, 서신의 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는요. 파트 2랑 파트 4가 좀 비슷한 형식을 가져요. 지금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문제점과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파트 2에서도 어떤 문제점과 해결책이, 그러니까 실험과 연구를 한다는 거가 어떤 새로운 결과를 찾는 거잖아요. 자, 새로운 결과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에 혹은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결과를 찾는 거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즈니스 레터도 이 파트 4도 그런 것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주인한테, 집주인한테 어떤 뭐가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뭐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업체가 그렇죠. 어떤 업체가 다른 업체한테 이러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답장을 기다리는 자,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GTF 독해는요. 파트 1과 3 그죠? 홀수 파트 1, 3는요.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그죠? 특정 인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지역 이름이나 운동경이나 아니면은 사물의 이름을 줘서 다양한 소재를 뽑을 수 있고요. 자, 파트 3랑 파트 2랑 4, 파트 2랑 4는 짝수 번호네요. 자,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를 좀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독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 독해 내용과 관련된 표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단락 순서와 글의 구조의 공통점을 좀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트 1의 공통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파트 1이 뭐라고 했죠? 어떤 인물의 소개와 성공 일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물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 인물은 성공합니다. 그죠? 어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필드 분야에서 성공하는 그런 일대기를 좀 그린 게 공통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파트 1을 다 보셨어. 그러면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혹은 비어리컬, 다시 해서 어떤 연대기적인 아티클이다. 그리고 엔드, 그리고 뭐 답을 하라. 이런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에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런 거를 예측하면서 글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 사람이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데 그러면 얘가 분명히 중간 과정에서는 뭘로 성공했을 거야. 근데 그 성공할 때는 어떤 문제점과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이런 글을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갖고 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락의 순서를 보시면요. 총 한 5개 정도 단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제문은 거의 여기다 제가 써놨지만 첫 번째 단락이나 마지막 단락에 재진수라는 거는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나 마지막 단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죠? 파트 1은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여기에서 목숨 걸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서론에서는 주인공을 소개하죠. 자, 제목에도 주인공이 나올 거니까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 직업 및 업적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문이죠. 자, 그죠? 이 사람은 누구인데, 이 사람은 누구이고, 과거에 어땠고, 현재는 어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은 무엇이고, 업적은 무엇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단락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다시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론은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다 어떤 순서라고요? 그렇죠. 연대기 순입니다. 자, 연대기 순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적인 흐름에서 글을 썼다는 거야. 몇 년도에 혹은 몇 살 때 뭐 했다. 이런 식의. 자, 첫 번째 본론에서는요. 출생을 했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가족 관계는 엄마 아빠 혹은 형제간은 어떻고요. 자, 주로 유년 시절 쓰겠죠. 왜? 연대기 순이니까. 자, 그다음에 본론 2에서는요. 사건의 전환이 발생됩니다. 자, 이거 되게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사건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성격 그리고 성과 제시와 그리고 극복한 그렇죠? 이런 문제와 갈등을 극복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겨서 극복했어요. 자, 그런 거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본론 3번째는요. 자, 4번째 단락이죠. 자, 사건의 절정과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직업 이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논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진술 마지막 단락은요. 주제문을 재진술하고요. 결론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사망하죠. 꼭 그렇지는 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합니다. 자, 주제문을 재진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진술이라는 건 다시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왜 반복할까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요. 또 최근 근황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파트 1의 공통점은 인물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성공 일대기를 그렸다. 그랬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서론과 결론에 그 출제자의 의도, 다시 주제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전환적인 본론에서는 뭔가 사건이 전환이 나와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죠? 자, 그렇게 진행된 게 파트 1에서의 글의 구조입니다. 공통적인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를 좀 볼게요. 파트 2는요. 실험과 연구에 대한 결과로서 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4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제문을 서론에 제시하고요. 결론에 실험의 결과를 뽑고요. 그거에 대한 주제문을 제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과 연구가 나오면요. 반드시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실험의 결과가 있으면 그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단락의 순서가 한 5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단락 서론 부분은요. 주제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실험 대상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연구 기간을 제시하거나 혹은 문제점과 해결책을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서론은 잘 읽으셔야 돼요. 그죠?
자, 파트 2는 첫 번째 단락을 목숨 걸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본론은요,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실험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연구 책임자, 그 실험에 어떤 책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실험의 대상이 한 번 더 나오거나 실험에 대한 조건이 나오겠죠. 그리고 연구지나 혹은 전문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첫 번째, 그러니까 본론에서 실험 과정 첫 번째니까 뭔가 방향 제시 정도 위주로 나오겠네요. 자, 본론 2에서는요, 유사 실험을 내거든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나오고 비교와 대조를 통해 어떤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비교와 대조 중요하죠. 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뭔가 그 상대방한테 설득하는 것 요소 중에 하나가 비교와 대조잖아요. 자, A는 이런데 B는 이렇다. 실험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어떤 공통적인, 어떤 보편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본론 3번째는요. 유사 실험을 하고요. 전문가가 나오고 점진적인 변화를 해서 실험 해결책에 대한 장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론이나 혹은 정의 같은 걸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요. 전문가나 실험의 결과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뽑지 않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혹은 기관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촉구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장려하는 충고하거나 권장으로서 제시합니다. 그렇죠. 실험은 이제 이런 식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파트 2에서는 실험과 연구의 글로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뭔가 제시하고 그걸 갖다가 권고하고 제시하고 혹은 촉구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파트 2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의 공통점입니다. 자, 소재를 소개하죠. 소재를 소개하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파트 1에서는 인물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파트 3에서는 그 파트 1과 비슷하긴 하지만 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운동 경기나 혹은 장소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소개하거나 혹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한 5가지 단락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또 결론보다는 본론으로 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가로를 섞었다는 거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서론은요. 소재 이름과 그리고 위치, 현 상황, 과정, 설명을 제시합니다. 가볍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론 첫 번째는 유래나 목적, 그리고 생성 과정을 제시를 합니다. 본론 2에서는요. 성장 배경과 원인, 그리고 일정, 기능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본론 세 번째에서는 장점과 단점, 특이점을 제시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본론 4번째는요.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합니다. 자, 아까 파트 2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험에 대한 결과를 뽑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적인, 그죠?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권고하고 촉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충고 위주의 글이었잖아요. 자, 파트 3도 마찬가지로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 파트 2처럼 자, 그렇게 해서 글이 끝나는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 3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파트 1, 인물 중심인 파트 1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글을 써주는 데 있어서 다른 점은 다양한 소재가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파트 4의 공통점을 볼게요. 자,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기존에 했던 파트 1, 2, 3랑 전혀 다른 형식을 갖죠. 그래서 어떤 편지 형식의 글로서 자,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점과 해결책을 아까 제시한 거는요. 그렇죠. 아까 파트 2랑 비슷하잖아요. 파트 2에서도 어떤 실험과 연구를 하는 게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한 7개 정도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단락은 보낸 날짜가 있고요. 받는 사람이 주소가 나오고 편지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사말을 좀 나오고요. 요청의 근거, 이전 회의 내용과 회사를 홍보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예시와 원인과 결과 또는 편지의 목적. 자, 편지의 목적이 중요할 수 있죠. 왜? 이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다. 라고 해서 그 상대방 받는 사람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받는 사람의 어떤 편지의 목적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제시합니다. 자, 해결책을 제시한다. 자, 이거 중요할 수 있겠죠. 왜?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 단락의 3번, 4번째, 3번째, 4번째 단락을 좀 잘 읽으셔야겠네요. 자, 4번째는요. 해결의 구체적인 진술.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해결책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팀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6번째는요. 해결의 구체적인 진술을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해결책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복하거나 계약 조건을 확인 후 답장을 요구합니다. 7번째는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쓰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파트 4는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파트 1, 2, 3랑 다르게 파트 4는요. 상업적인 서신, 비즈니스적인 레터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로써 파트 2랑 유사한 형식, 그 파트 2는 아까 실험과 연구였잖아요. 그래서 실험과 연구를 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글이기 때문에 파트 4도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게 파트 2랑 좀 비슷하다는 거, 그거 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의 공통점을 제가 봤어요. 자, 예측 도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파트 1이 자, 뒤에 역사 히스토리컬이나 아니면 비브리컬이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인물 중심이구나. 그럼 인물 중심은 그렇죠. 어떤 사건에 나와서 이 사람이 왜 그레이트한 퍼슨, 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 2는 실험과 연구입니다. 자, 실험과 연구니까 아, 그럼 문제점이 어딘가에 나올 거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실험의 결과구나.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파트 3는 파트 1과 비슷한 의미지만 어떤 소재가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장소나 운동경이나 자, 어떤 그런 어떤 사물 이름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배경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글을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파트 4는 또 파트 2랑 비슷하게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어떤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글이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해석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독해를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왜 전략 독해인가를 다시 한번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 독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OT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OT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파트별로 1, 2, 3, 4별로 어떤 식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독해에 대한 필수 전략을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본 수업 시간으로 하기 전에 특강을 좀 할 거지만, 여기서 이제 OT를 잘 숙지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독해 공부할 때 좀 더 이해력이 좀 좋으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